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한 주입니다. 네. 사건 사고도 많았고, 네. 정강훈 목사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통당 그리고 문제는 이제 부동산 문제가 지금 상당히 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정부가 정책들을 지금 많이 내놔서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네. 이통당은 효과가 전혀 없다. 네. 뭐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계 또 의견들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그 1차로 한번 했지 않습니까? 2번 했습니다. 2번 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오늘은 이제 이게 뭐 책임을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뭐 국토부에도 있었고, 뭐 정부 정책도 뭐 23번이나 4번 정책도 있었는데, 네. 가장 큰 책임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해갖고, 긴급하게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시중에 풀려있는 3천조의 자금들, 네. 네, 이 자금들이 지금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부동산 투자가 되고 네. 주식으로 투자가 된다. 네. 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주식과 부동산과 이게 이제 관련된 것들, 이제 거품이라고 하죠. 이런 내용들을 하실 건데,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네.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네. 지난 우리가 이제 경제통 25화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단기적으로 종식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독감처럼 상시적으로 끌고 안고 가야 할 어떤 상수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BC, Before Corona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AD, After Disease.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없다. 상시적으로 안고 간다. 이유에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계속 종식이 없죠. 계속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지금 보통 지금 그냥 뜨거운 게 아닙니다.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값이 지금 50%를 올랐네 하고, 최근에는 또 전세 값이 꼭지점이 어딘지 모르고 이제 치솟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게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다는 생각이 돼가지고, 우리 모두 한번 잠시 이렇게 좀 캄다운, 진정하면서 전후좌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거품이 얼마나 껴있나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품 속에서 이렇게 헤매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은 자세인지를 한번 조용히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지금 이제 거품이 껴있다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지금 많이 풀었다는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금을 많이 풀어서 우리나라도 한은에서 이제 그런 자금 부양책에 대해서 이제 많이 구체라 화폐를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한 달에 3,75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약 444조 2천억 피해를 보고 있고, 2년간 누적 손실은 12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근데 WHO의 경고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식량 부족 현상이 조만간 닥칠 것이다. 그걸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끌어낸 얘기입니다. 네. IMF는 올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4.9. 네. 그 다음에 OECD 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6%까지 추락할 것이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지네요.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경제 지구상 최대 대국인 미국 상무부, 그러니까 국가 경제와 대외 무역을 총괄하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1,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5%였대요.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이제 본격화된 2, 4분기 경제 성장률은 30%가 마이너스 32.9%.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완전히 그냥 미래로 가버렸네. 네, 한 10년 뒤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4분기 때 마이너스 8.4였다고 하는데, 하여튼 엄청난 거고, 1932년, 세계 대공황 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2%였대요. 12.8%. 이것만 비교해도 오늘 단순 비교만 해도 벌써 이거 2배 이상이다. 3배. 진짜 이건 진짜 심각한 거죠. 한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2로 봤다가
마이너스 0.8 약간 이제 상향 조정한 거죠. 체감은 이거보다 더 클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보기에는 뭐 미국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좀 상당히 힘든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뭐 마이너스 2.2밖에 안 된다는 거 이걸 기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는 그러니까 수치도 나오기 수치로 때문에 나오고 믿어야 있죠. 되죠. 근데 이거는 네. 우리가 이제 안심을 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수출도 좀 문제가 많다면서요? 뭐 잘 아시는 우리 뭐 네. 방송도 했지만 네. 미국과 중국 G2가 그러니까. 무역 갈등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우리나라 미국 이제 중국 네. 이제 수출 비중이 네. 25%, 뭐 홍콩은 6%, 거기다가 미국 한 13%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우리 경제에 아주 불안한 요소, 아주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홍콩의 6%는 이게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예요. 근데 홍콩으로 수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홍콩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합치면 같이 합쳐야 되네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넘네. 우리가 중국의 어떤 수출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중 뭐 화웨이 이런 게 격화가 되면 오늘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화웨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세게 미국과의 뭐 센, 우회 구입도 못하게 만들겠다. 뭐 센 정도가 아니죠. 지금 알리바바까지 뭐 이제 치고 뭐 이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우리 수출이 30%가 줄어든다 그러면 잘못하다 우리 정말 손가락만 빨고 살아야 될 그럴 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우리 이제 공영총장님께서 저기 소상공인 관련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뭐 슈퍼마켓이라고 이런 분들 현장에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들은 남들도 어려우니까 나도 어렵겠지 하고 이렇게 이제 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누구의 탓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 상황이 빨리 극복이 되기를 바라는 건 뭐 온 국민이 바라듯이 바라는 건 거고 이 피해가 더 이상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지금 뭐 남대문 지금 뭐 이태원 같은데 코로나 한번 덮쳤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 지금 상가 공실률이 30%라고 그러더라고요. 더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남대문에 지금 이거 코로나 한번 코로나가 이렇게 한 번씩 치고 가면 그 지역은 아주 상당 기간 이게 좀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가 전대미문하게 이제 마이너스 성장세 그것도 이제 뭐 말 그대로 대공황보다도 훨씬 더 한 3배 이상 더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또 이제 대세로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참 이게 다 이런 틈을 타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쟁통에서 돈 번다고 아파트 투기해가지고 버는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 값은 또 천정부지로 또 올려놓고 또 이제 그 주식시장도 만만치 않게 이제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게 그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먹고 살 것도 없어갖고 지금 이제 말 그대로 힘들어하는 판국에 주식에 이제 뭐 이렇게 완전히 그냥 날뛰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게 방송이라 그 앞자는 안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식시장이나 아파트 시장들이 이렇게 뭔가 이 제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다라는 그 뭔가 LOL이라고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이유가 뭘까요? 먼저 제 주식시장부터 보면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 이제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8% 올랐어요. 지난 3월 저점 대비 60% 올랐습니다. 이건 지극히 비정상적이에요. 그렇죠. 주식시장에 비정상적으로 너무 과열이 돼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뭐 일단 그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 있다는 이 이유 이외에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등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버핏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버핏 지수는 각국의 이제 상장 주식 총 시가총액을 분기별 GDP로 나눈 값이에요. 요게 이제 기준이 100인데 100이 넘어가면은 과열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버핏 지수가 최근 3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도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버핏 지수는 알려져 있기로는 주식 전체 시장이 과열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전반적인 어떤 가치 평가를 측정할 수 있는 최고의 단일 척도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숫자가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2000년도에 우리 닷컴 버블 발생할 때 이 버핏 지표가 140이었어요. 2007년도 때
부동산 버블이 이때 이제 아주 그냥 절정에 달했을 때죠. 이때 100% 정도였는데 지난 2분기 때 미국의 버핏 지수가 183%예요. 한국의 버핏 지수도 한 102 정도. 그러면 거의 이제 꼭지까지 미국 같은 데 꼭지가 이미 넘어선 거고 우리도 이제 꼭지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극도의 경계를 보여야 할 타이밍인데 지금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는 20대 때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오고 그러니까 뭐 집을 살 생각은 안 하고 이 친구들 탓할 이유는 없어요. 탓할 수도 없고 이게 주가가 폭등하니까 이 친구들이 빚을 내서 지금 주식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증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신용 공여하거든요. 증권사에서 대출 받은 금액이 2년 반 만에 2.3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현상은 근데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로빈 후드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같은 동학개미를 표현하기를. 중국에서는 청년 부추라고 합니다. 부추가 이게 그냥 쑥쑥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세계 어느 시장이나 불문하고 이 친구들이 들어가지고 주식 시장을 성난 황소 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화랑장세를. 지금 완전히 부울마켓, 성난 황소들이 뛰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요, 네. 소장님,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시가가 사람들이 예.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욕심과 공포 사이에서 균형점을 갖춰야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은 예. 지난번에 최근에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은 벌써 주식 투자했던 사람들 한 몇 번씩 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이 20대, 30대들은 예.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벌써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만 해도 벌써 1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자살률도 엄청났었죠. 청년 자살률도 네.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봐서 네. 어떤 공포감이 지금 설명 주식 투자할 때 문제가.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공포감보다는 탐욕만 지금 쫓아가는 현상이 보이고 있지 않나.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주식 가치는 네. 항상 내재 가치 네. 또는 미래에 대한 현금, 미래 현금 흐름에 그렇죠, 대한 그렇죠. 미래 가치 이렇게 미래가 되는데 있죠.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오늘 아침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하나 투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작년 2분기에 매출액이 2천억이었어요. 하나투어도 상당히 돼 있나요? 상당히 돼 있죠. 예. 근데 그러면, 문제가 금년 2분기에 정년하고 비교해서 분기 매출액이 100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20분의 1로 떨어집니다. 1년 만에 반토막이 떨어져도 그런데 그러면 이게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이 여행이나 그러면 숙박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유관 산업들이 다 이 지경이라는 얘기인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주가의 반영이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이 주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건 아닌데 설마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주식 폭등 속에는 거품이 분명히 껴있고 안개 속에서 우리가 어디 방향 감각을 잘 못 찾는 것처럼 거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리 공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냉정을 좀 지켜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보니까요. 네. 마스크 관련된 거하고 제약에서 코로나19에 관련된 방역 제품 관련된 주가가 그러니까 네. 제약주죠. 네. 이게 뭐 신풍작이 뭐냐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를 보면. 네. 누가 코로나19에 관련된 백신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참 이게 문제가 있겠다 싶은데 그런 이주의 형태로 해갖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건설주가 막 난리를 칠 때 예. 건설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건 건설하고 전혀 상관없는 회사입니다. 건설화학인데 건설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주가가 막 뛰었던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야, 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 동학개미라고 하는데 동학개미들이 또 한번 청와대로 한번 돌진한 적 있지 않습니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네. 그냥 청와대로 뛰어갔던 거예요. 청와대 SNS 난리 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30 금방 모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부가 이것도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호랑이 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한번 알아볼게요. 네. 고명삼 총장님. 이제 최근에 이제 아파트값 상승세는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는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전월세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전세는 거의 안 나오고 네. 월세로 전환한다 뭐 이런 것도 뭐 보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 추이에 대해서 네. 언론에 이제
그 보도되는 내용 해가지고 좀 네. 예, 알려주십시오. 좀 희한하게 네. 노무현 정권 때나 이번 네. 문재인 정부 때 네. 집값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때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리고 뭐 서울시 전체 주택 가격이 경실련 발표에 의하면 635조로 올랐다고 합니다. 5조가. 그 다음에 얼마 전 그 부동산 114라고 하는 그 부동산 뭐 포털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네. 정보업체죠. 부동산 정보업체. 여기에 이제 보도 기사를 하나, 이제 연합뉴스가 하나를 냈는데 네. 이걸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을 넘었다. 예. 강남은 20억 넘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조금 미안했는지 이틀 있다가, 예. 안정세로 돌아섰다. 또 보도를 냈어요? 예, 그걸 냈더라고요. 눈치가 보였는지. 정부 눈치 나쁘겠죠. 연합뉴스가 설마. 아니요. 연합뉴스가 아니고 부동산 114가. 아, 부동산 위에서.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냄새가 난다, 이거.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먼저 박근혜 정권 때 그 유명한 최경환 장관이 빚내서 집 사라. 돈 대출해 줄 테니까. 그 이후에 지금 7년 동안 2배 정도 오른 상황이고. 근데 지금 빚을 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죠?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지 않습니까? 네. 네, 안 해주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할 말이 많은데 하여튼 이 지금 점세값도 5억이 넘는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 금액. 요거는 이제 KB가 그 주택가격 동향을 조사를 했는데 작년 1년 전보다 7.7% 올랐다. 7.7%라는 수치는 그러면은 이제 5억으로 따지면 한 4천만 원 이상이 올랐다는 5천만 원. 네. 5천만 원 좀 안 되게 오른 거죠. 아, 네. 대단하게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400만 원씩 저금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 올랐다는 거죠. 네. 그러면 하여튼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값이 그럼 몇 주 연속 이게 상승했다라는 뭐 추세를 발표하는 데도 있는 거 같아요. 네, 한국감정원에서 네. 매월 주 단위로 이제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세 가격은 59주 계속 오르고 몇 있다. 년입니까? 59주. 1년 좀 넘은 거죠. 1년 한 55. 오른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아, 유지가 되고 예, 이 가격을 네. 이제 4년이다, 2년이다 못 올리니까 집주인들은 한꺼번에 올리려고 지금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걱정이에요. 네. 아파트가 참 결혼을 하려고 하는 정말 청년층들 그런 분들을 위한 대책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파트값 때문에 의뢰 반란에서 2번 하고 네. 저희가 경제통에서도 한 번 또 다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아파트값이 단기간 내에 급상승한 거는 이제 외부 세력이 네. 그동안 외부 세력들이 있다 네. 그 뒷받침하는 이런 이제 비성적인 완전히 투기판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투기판 돼 있는데 뭐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했지만 뭐 구체적인 또 뭔가를 또 찾아내셨다고 해가지고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아파트값, 주식도 마찬가지고 아파트값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두 없어요. 가지 라인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중에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그 통화가 너무 많이 풀려 있는 두 가지 영향으로 맞물려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는데 먼저 이제 부동산 정책 문제를 보자면 네.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공급 대책은 시원찮아요. 네. 그런데 요게 이제 아까 그 최경환 장관 아까 이제 고명수 사무총장님 말씀하셨지만 네. 이때 박근혜 정부 때 잘못됐던 정책들이 빚내서 집 사라. 네. 그때 잘못한 게 임대 사업자 우대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근데 이걸 이거를 우대를 해줬다면서. 이걸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거를 죽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더 네. 우대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때 네.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네. 안 죽이고 더 살리려고 하는 밑에 신규 기획자가 있을까라는 거죠. 분명히 뭔가 우리가 있겠죠. 뭔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런 네. 임대사업자 우대 정책, 이건 비상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갭 투자라는 거에 일반 국민들까지 수십만 그러니까요. 명이 나와서 갖고 집을 뭐 그건 한 100만 채까지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어떤 시중에 이거는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지금은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거를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집값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급등한 게 아닌가 하는 아니, 생각이 이제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정도까지 신경을 못 썼겠죠. 왜냐하면 이 담당자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니 장관 임명대가 김현미 장관이 네. 신경 썼던 게 네. 이 부동산값이 아니라 다른 쪽에 상당히 공을 들였잖아요. 투기 세력을 차단한다고 그랬죠. 네, 투기 그러니까 세력을. 투기 세력. 근데 투기 세력을 차단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카페를 한쪽에서는 투기를 부추겨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내놓으신 정책은 뭘 모르고 했지만 네. 이미 다 그렇게 해진 거 그런 영향을 몰랐을까요? 임대사업자 우대하면 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이 안 됐을까요? 글쎄, 그건 뭐 솔직히 이게 그분한테 물어보면 아마추어적인 당사자가 너무 아마추어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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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젊은이들은 지금 뭐 이생진망이니, 네. 그 다음에 뭐 영끌이니, 이런 부정적 어떤 유행어까지 나오고, 네. 그 최근 청년층들이 벌어가지고 전세값을 마련한다.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전세값 올라간 걸 벌충하기도 힘들어요. 최근 이제, 물론 전세값이 5천만 원인데, 이 5천만 원 한 달에 2년 동안 오른 게 5천만 원 올랐습니다. 그럼 한 달에 봉급쟁이들이 직장 가진 애들이 200만 원을 저축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유, 그러면 그렇죠.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실업자들 좋은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절망적인 거죠. 대책이 없는 거죠. 이게 최근에 이제 은행 신용 대출 금액이 급등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죠. 근데 대출 받기 어려운 사람들, 무직자들, 실업자들 같은 사람들은 정말 뭐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판국에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이게 완전히 이분은 민주당 윤호중 의원께서 법사위원장 아니십니까, 윤호중 의원이? 네. 국민이 평생 지배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난 날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와대 저 고위직들 집안 팔고 직을 버리고 집을 선택했다. 네. 이러면서 지금 이 부동산 값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민심 위반 현상이 나타났고 대통령과 정당 지지도가 이제 완전히 뒤집히는 어떤 이제 통계 오차도 있기 때문에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빠졌어요. 이 추세가 조금만 더 가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참. 근데 의외로 또 이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또 네. 상당히 노련하게 이 문제를 또 다루고 노회하죠. 노회 합니까? 네. 노련이라고 합니까? 노회라는 거는 약간 좀 뭐라 그러나 약삭 빠르다 그래야 되나요? 용이 주도하다. 용이 주도하신 네. 것처럼 근데 이제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네. 네. 저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런 정책을 하는 거 또 이런 게 상당히 좀 합리적이에요. 네.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 안에 계신 분들은 비합리적인 분들이 워낙에 많지만 그래도 그나마 비대위원장이 계셔서 이렇게 정당 지지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자, 동명삼 총장님, 네. 그러면은 이제 최근 정부는 이제 부동산이 진정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발표를 또 해요. 근데 네, 지금 네. 이제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아파트값이 지금 이제 우리가 거래 절벽이라 하잖아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 튈지는 이제 이 가격이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또 안 팔고 또 전세값은 전세 들으니까 그냥 공실로 놔둬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시장 상황이 뭐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 대책 흔히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TV 유선 방송이나 방송에 나와서 이제 토론을 하거나 뭐 패널로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부동산 우리나라 그 주거용 부동산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얘기를 하죠. 예, 한꺼번에 막 이제 그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파트 값만 유독 여기서 경쟁력 있게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건 다 떨어져. 네, 다 떨어지는데. 예. 특히 이제 그 자영업자 폐업률이 훨씬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 공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상가 공실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으면 그 안에 권리금 날라가죠. 또 장사가 안 되니까 누구한테 인수인계도 못하니까 보증금을 계속 까먹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재고 상품도 또 잊어버리게 되고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망하는 거 아닙니까? 뭐 코로나19가 아니어도 그 외에 대기업 위제 정책을 하다 보면 어차피 망하는 길인데 공실들은 그 플랫폼 서비스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더 많이 예,